안녕하세요. 라라텔라의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현지 마켓,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쇼라던가 핸드메이드 마켓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가 공방을 차렸잖아요. 공방을 차려서 이제 뭐 클래스도 운영하고 뭐 판매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지만 캐나다의 특성은 온라인 판매보다는 현지 판매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이제 코비드 영향 때문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물건을 직접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고 핸드메이드 쇼의 고객은 젊은 층도 많으시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마켓은 꼭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려면 마켓에서 계속 고객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스타 팔로우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현지에 만났을 때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났을 때 이 고객들의 충성도는 생각보다 아주 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켓 입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참여했던 마켓은 이제 엣지쇼, 그리고 이제 로컬 마켓 몇몇 가지, 그리고 이제 핸드 페어쇼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청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엣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은 혹은 미국이라던가 엣지라는 사이트를 자연스럽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디어스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엣지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엣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물건은 이제 표출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내 물건이 엣지에서 판매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현지에서는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들이 아는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엣지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각 지역마다 엣지 쇼가 있습니다. 엣지 쇼가 있는데 이제 만약 우리가 사는 지역에 쇼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공지가 떠요. 그 지역에 있는 엣지 메이커들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쉽고요. 보통 가격이 360불대인데 엣지 메이커스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260불, 250불 요 선으로 맞춰집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전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 가격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로컬 마켓이라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핸드메이드 쇼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광고가 뜹니다. 광고가 뜨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아직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더 오래된 마켓일수록 페이스북 신청이 많아요. 인스타그램보다. 그리고 그 핸드메이드 정보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핸드메이드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자기 조건에 맞는 곳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페어 같은 이제 큰 규모의 100석, 150석 그 쇼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6개월 이전, 1년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되게 경쟁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신청을 받고 대부분 디파짓이 200불이 걸려 있어. 200에서 250불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쇼가 큰 만큼 관객도 많아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고객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다녀요. 막 빽빽하게. 그리고 큰 쇼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합니다. 3박 4일 정도. 그럼 목, 금, 토, 일이 되겠죠. 그럼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고객들이 오후에 오니까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혹은 5시까지 합니다. 이 부분, 이런 쇼핑몰이란다. 이 핸드메이드 쇼에 대한 스케일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신청하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을 먼저 시작하고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상품 사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당연히 이 상품이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될지에 대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대부분 6x8, 6x8 사이즈의 테이블이에요. 뭐 코스트코 가장 긴 테이블을 보시면 될 텐데 그 사이즈에 대부분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그 매장 내 그 물건들을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관계자들이 이 디스플레이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해요. 이거 왜냐면은 그 쇼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꾸미고 완성도가 높은 디스플레이가 된 상품들을 픽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상품 사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 상품이 좀 이미지가 좋고 퀄리티가 좋고, 당연히 퀄리티가 좋겠죠. 또 이제 뭐 스토리가 좋다면 걔네들이 이 상품의 사진을 픽을 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다. 고객분들한테 오시라.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으셔야 되고, 큰 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이력서를 요구해요. 뭐 언제 오픈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뭐 마켓에 참여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력을 요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례차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크고 작은 거 할 것 없이 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험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가급적 다 넣으세요. 작은 동네 동네 앞 뭐라고 그러죠? 가라지라도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럼 이름을 좀 가라지 빼고 그 앞에 이름만 이용해가지고 이력서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SNS 정보, 사이트 정보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력서 신청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참여 여부, 그러니까 통과 여부가 연락이 와요.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점에 연락이 옵니다. 근데 만약 시점에 연락이 안 오면 이제 대기자 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서를 다 끝내시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이제 그 마켓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마켓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마켓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이제 연락 올지 모르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마켓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준비물,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켓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켓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